강원도의 작은 산간마을 하늘내에서는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현대문명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자연의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서 12살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일하느라 그를 할머니에게 맡겨두었고 명절에만 가끔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민준이의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두드리거나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학교 책상, 나무 울타리, 심지어 저녁 식사 때 그릇까지도 그의 손끝에서는 항상 리듬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짜 그가 원하는 것은 가야금이었다. 민준이는 학교 음악 시간에 처음 가야금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슬픔과 기쁨, 그리고 희망까지 담고 있는 소리였다. 할머니, 나 가야금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가야금. 그건 비싸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할머니의 마음을 녹였다. 마을의 김 할아버지가 옛날에 가야금을 연주했다고 들었어. 내일 찾아가 볼게.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김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고 김 할아버지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분이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음악에 대한 갈망이 그 두려움보다 컸다. 누구세요? 신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렸다. 저는 박민준이에요. 할아버지가 가야금을 연주하신다고 들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가야금. 그건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관심 있어요. 정말로요. 배우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는 잠시 민준이를 관찰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들어와. 집안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쌓인 가야금이 놓여 있었다. 30년 동안 만진 적이 없어. 김 할아버지가 가야금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요? 민준이가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음악이 슬픔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해. 깊은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 쪽으로 다가갔다. 만져봐도 될까요?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먼지 쌓인 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소리는 오래된 악기에 특성답게 탁하고 불완전했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는 빛이 돌았다. 내일 다시 와.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먼지를 좀 털어내야겠어.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 방과 후 김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악기를 닫고 조율하는 법을 배웠다. 김 할아버지는 엄격한 스승이었다. 가야금은 그냥 악기가 아니야. 우리의 역사와 영혼이 담긴 거야. 하지만 민준이의 열정은 할아버지의 엄격함을 녹이기 시작했다. 비록 처음에는 간단한 멜로디조차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매우 천천히 민준이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준이의 새로운 취미를 이상하게 여겼다. 요즘 애들이 그런 구식악기에 관심이 있다니 이상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단순한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 뒤에 숨겨진 이야기, 각 음표가 담고 있는 감정, 그리고 전통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쳤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전통이야.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음악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다. 음악 선생님은 민준이의 열정에 감탄했다. 내가 이렇게 전통 음악에 관심이 있다니 놀랍구나.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K-팝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학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작은 시골 학교인 그들의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학생 수가 적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폐교 소식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학교가 없어진다면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렇게 되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민준이의 할머니도 걱정이 깊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디로 가겠니? 이곳이 우리의 집인데 민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김 할아버지와의 가야금 수업까지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전국 청소년 전통 음악 경연대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문화재단의 지원금이 수여됩니다. 이 지원금은 수상자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준이는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기회였다. 만약 그가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그 지원금으로 학교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다. 김 할아버지의 가야금은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고 서울까지 가는 비용도 문제였다. 게다가 그는 아직 초보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제가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민준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아름다운 가야금이 있었다. 이건 내 스승님이 물려주신 것이야. 이제는 내가 사용할 차례야. 민준이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함께 연습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간직해온 비법과 기술을 모두 민준이에게 전수했다. 음악은 기술만이 아니야. 내 마음을 담아야 해. 민준이는 점점 더 나아졌다. 손가락에 물집이 터지고 다시 아물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들도 민준이의 노력을 알게 되었고 전교생이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우리 학교를 구해줘. 어린 동생들이 외치면 민준이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대회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창작곡이 필요했다. 전통 가락을 연주하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자신만의 곡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 김 할아버지가 조언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해. 민준이는 마을의 풍경, 할머니의 따뜻함, 김 할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한 음표씩 그의 마음에서 멜로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순수하고 진실된 곡이었다. 민준이는 그 곡에 하늘 내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대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준이는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야 했다. 마을의 젊은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민준이의 연주를 녹화해 주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는 작은 몸집이지만 그의 연주에는 거대한 영혼이 담겨 있었다. 신청서를 보내고 난 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 동안 민준이의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골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수술이었다. 서울로 이송해야 했다. 민준이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가야금도 대회도 잠시 잊은 채 오직 할머니의 회복만을 기도했다. 그리고 병원 침대 옆에서 할머니를 위해
조용히 가야금을 연주해 주었다. 할머니의 고향 노래를 연주할 때면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의 학교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민준이는 전국 청소년 전통 음악 경연대회의 결선 진출자로 선발되었다. 이제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직접 서야 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민준이에게 말했다. 가렴, 내 꿈을 위해.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김 할아버지도 격려했다. 내 음악은 이미 완벽해. 이제 그것을 세상과 나눌 시간이야. 민준이는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할머니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학교와 마을을 위해 대회에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 저 대회에 나가지 않을래요. 민준이가 결국 입을 열었다.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할머니는 알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할머니 없이는. 민준아, 할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나도 꿈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했지. 그리고 항상 후회했단다. 내가 그런 후회를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늙은 음악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민준아, 결정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아버지. 저는 대회에 나갈 거예요. 할머니와 우리 학교,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게 내 손자지. 그날 저녁,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민준이의 결정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대회에 나간다는 거야. 설사 나간다 해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민준이가 가야금을 꺼내 하늘내 이야기를 연주하자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의 음악에는 마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여름의 시원한 계곡물, 가을의 황금빛 들판,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까지. 김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의 서울 여행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보태어 기차표와 숙박비를 마련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민준이를 직접 서울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고 김 할아버지도 동행하기로 했다. 내 제자의 첫 무대를 놓칠 수는 없지. 대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음악에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 민준이에게 가야금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가야금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악기야. 한국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모두 그 현 속에 녹아있어. 어느 날 밤, 김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김 할아버지가 커다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먼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 나도 전국 대회에 나갔었어. 그리고 우승했지. 민준이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런데 왜 계속 연주하지 않으셨어요? 김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 내게는 가족이 생겼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음악을 포기해야 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어. 후회는 없어. 다만 내가 내 기회를 이어받아 더 멀리 갔으면 해. 민준이는 그날 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을 위해서도 연주하게 된 것이다. 대회 전날, 민준이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내 손자가 자랑스럽구나. 무대 위에서 너의 진심을 다해 연주하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 모든 것을 다할게요. 출발하기 전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 학교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까지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늘내 이야기를 연주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연주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민준이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서울은 민준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높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소리와 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작은 마을에서만 살아온 민준이에게는 압도적이었다. 괜찮니? 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대회가 열리는 국립국악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모두 민준이처럼 꿈을 안고 온 어린 음악가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전문 음악학교나 유명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었다. 할아버지, 저 친구들은 모두 전문가 같아요.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어깨를 꼭 잡았다. 음악에는 전문가라는 것이 없어. 오직 진실된 연주자만이 있을 뿐이야. 내 마음을 다해 연주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음악이란다. 대회 관계자들이 민준이에게 연습실을 안내해 주었다. 작은 방에는 가야금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가져온 가야금 대신 대회 측에서 제공한 악기로 연주해야 했다. 낯선 악기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민준이는 천천히 감을 잡아갔다. 연습 도중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참가자의 연주 소리가 민준이의 귀에 들렸다.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연주였다. 민준이는 자신의 연주와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 내가 가진 이야기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 민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했다. 마을의 풍경, 할머니의 미소, 김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학교의 모든 기억들이 그의 손끝에서 음악으로 피어났다. 예선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출전 번호 17번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며 더욱 긴장되었다. 모두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준아, 내 차례야. 김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손이 떨려 가야금 현을 제대로 짚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객석맨 앞줄에 앉아있는 김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이 민준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야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겼다. 처음 몇 음은 떨림 때문에 불안정했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민준이의 연주는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늘내 이야기의 선율이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가락이 아니었다. 작은 마을의 모든 이야기, 민준이의 삶, 그리고 그의 꿈이 담긴 진솔한 음악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꽉 안아주었다. 내가 해냈구나. 정말 아름다웠어. 교장 선생님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축하해 주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구나. 민준아, 예선 결과는 당일 저녁에 발표되었다. 민준이는 10명의 결선 진출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코멘트에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감동적인 표현력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연주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제가 결선에 올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역시 내 손자구나. 할머니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민준이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일의 결선을 위한 마지막 연습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렴. 내 마음이 들리게 연주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제 모든 것을 다할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 그 꿈은 더 크게 피어날 것이다. 결선 당일 민준이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야금을 꺼내 손가락으로 현을 쓸어보았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그는 하늘의 이야기의 멜로디를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었다. 옆 침대에서는 김 할아버지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과 여행이 노인의 몸에 무리를 주었을 것이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든든한 응원을 보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야. 김 할아버지가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담아 연주하렴. 교장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 모두가 너를 믿고 있단다. 민준아.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이미 우리의 영웅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결선은 오전 10시부터 국립국악원 대공연장에서 시작되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고 방송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대회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대기실에서 민준이는 다른 결선 진출자들을 만났다. 모두가 전문 음악학교의 학생들이었고 민준이처럼 시골에서 온 참가자는 없었다. 너 어디서 왔니? 한 여학생이 물었다. 강원도 하늘내 마을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거기 음악학교가 있어. 아니요, 그냥 작은 시골 학교예요. 여학생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 거야? 민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우리 마을에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 계세요. 결선 순서 추첨에서 민준이는 마지막 순서인 10번을 뽑았다. 모든 참가자의 연주를 다 본 후에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9번째 참가자까지 모두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9번 참가자인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학생은 완벽한 기술과 깊은 감성으로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 참가자, 강원도 하늘내 초등학교 박민준 학생입니다. 하늘내 이야기를 연주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어제의 감동적인 연주를 기억하는 관객들이 있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야금 앞에 앉았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내 마음이 들리게 연주하는 거야. 첫음을 튕기는 순간 민준이는 모든 것을 잊었다.
관객도, 심사위원도, 경쟁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늘내 마을의 풍경, 할머니의 미소, 김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학교의 모든 기억들만이 남았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늘내 이야기는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이른 아침,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천천히 멜로디는 강해지고 풍부해졌다. 봄의 생명력,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요로움,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까지 모든 계절의 감정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다. 연주가 중반을 넘어갈 때쯤 갑자기 가야금의 한 현이 끊어졌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당겨진 현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객석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다. 민준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김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다. 진정한 연주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해. 민준이는 끊어진 현을 무시하고 계속 연주했다. 오히려 그 제약이 새로운 창의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남은 현들로 더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때로는 가야금의 몸통을 두드려 리듬을 더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야금 독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였다.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질 때 민준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다. 민준이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심지어 심사위원들 중 한 명도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는 객석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앞줄에 서서 양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모든 참가자의 연주가 끝나고 심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과 함께 공연장 바카페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정말 대단했어, 민준아,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현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니?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음악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고.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이미 승리자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내가 보여준 음악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민준아, 방금 TV로 내 연주를 봤단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민준이와 다른 결선 진출자들은 다시 무대 위에 섰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들고 나왔다. 먼저 특별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연주상은 강원도 하늘내 초등학교 박민준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장을 받았다. 특별상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대상을 향해 있었다. 대상을 받아야만 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다.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올해의 대상은...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김소라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9번 참가자였던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민준이는 그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소라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실 내 연주가 더 감동적이었어. 현이 끊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한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학교를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민준이가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이 그를 맞이했다. 괜찮아, 민준아,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박민준 학생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이죠. 민준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재훈 이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오늘 당신의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이 끊어졌을 때의 대처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죠. 저희 재단에서는 당신 같은 재능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상을 받지 못한 실망감과 문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에 대한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하늘내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한국문화재단 사무실을 찾았다. 고층 빌딩의 현대적인 사무실은 민준이에게 또 다른 낯선 세계였다. 정재훈 이사장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그들이 자리에 앉자 정 이사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 학생, 어제 당신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저희 재단에서는 전통 음악 발굴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전통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저는 하늘내 마을이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정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늘내 마을에 전통 음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에 전문 시설을 갖추고 전문 교사를 파견하며 필요한 악기와 교재를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됩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학교가 될 겁니다. 민준이는 기쁨에 눈물이 났다. 그는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민준 학생을 위한 제안도 있습니다. 정 이사장이 계속했다. 서울국립예술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하늘내로 돌아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교 역할도 함께하면서요.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과 할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정 이사장이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늘내 마을 프로젝트는 진행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민준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살아남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야.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음악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아. 호텔로 돌아와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의 조언을 구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 거야.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민준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할머니도 꿈이 있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 저도 음악을 사랑했어.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지.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어가는 것 같아 더 기쁘단다. 민준이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이는 가야금을 꺼내 조용히 연주했다. 하늘내 이야기의 멜로디가 호텔방에 울려 퍼졌다. 그 음악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하늘내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다. 민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다. 어젯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서울국립예술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 김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매주 주말에는 반드시 하늘내로 돌아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항상 마을에 있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어깨를 꼭 잡았다. 좋은 결정이다. 내가 배운 것을 다시 마을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순환이지. 교장 선생님도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우리 학교의 자랑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정재훈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민준이는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고 주말마다 하늘내로 돌아가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전통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담긴 문화입니다. 민준 학생이 서울에서 배우고 그것을 다시 마을과 나눈다면 우리의 전통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국문화재단은 하늘내 초등학교에 전통음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민준이에게는 서울국립예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 그리고 주말 귀향을 위한 교통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뿐이군요. 교장 선생님이 기쁨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민준이는 할머니의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다음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할머니를 보러 올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손자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할 거야.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수술비도 모두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준대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가야금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음악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단다. 다음 날 민준이와 김 할아버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하늘내 마을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민준이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작은 시골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국가적인 음악 영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을과 학교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늘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기차역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카드와 풍선, 꽃다발을 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민준이를 맞이했다. 우리의 영웅 민준이를 환영합니다. 하늘내의 자랑, 박민준.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을 이장님이 단상에 올라 민준이를 소개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작은 영웅 박민준이 전국대회에서 우리 마을과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문화재단과의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전통음악교육센터로 확장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민준이와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들의 음악이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단상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김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을 모든 분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서울에서 공부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곳 하늘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돌아와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를 들렀다. 곧 있을 변화를 앞두고 조용한 교정을 걷는 것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이곳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때로 좋은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아. 이곳이 내게 준 추억과 가르침, 그리고 내가 이곳에 가져올 새로운 희망. 민준이는 학교 앞벤치에 앉아 가야금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늘내 이야기의 멜로디가 저녁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내 연주가 더 깊어졌구나. 이제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들려.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소리, 익숙한 냄새, 모든 것이 그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잠들기 전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었다. 내일부터 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로 다시 가서 국립예술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민준이는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다. 곧 떠나야 하기에 마을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김 할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떠나기 전에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김 할아버지는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건넸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가야금이 있었다. 이건 내 스승님께 받은 가야금이야. 이제는 내가 가져가렴. 서울에서도 내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줄 거야. 민준이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김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제자야. 내 미래가 밝게 빛나길 바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무릎 위에는 김 할아버지의 가야금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내 마을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적응하는 데 바빴다. 국립예술학교는 민준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온 아이들이었고 교수진은 모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민준이의 타고난 재능과 순수한 열정은 곧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전통음악 교수님들은 민준이의 연주에 담긴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박민준 학생의 연주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의 음악에는 혼이 살아있어요. 첫 주말, 민준이는 약속대로 하늘내 마을로 돌아왔다. 이제 마을 회관에는 임시 음악교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과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민준이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가야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려 합니다. 민준이는 긴장했지만 김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첫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이야기와 연주에 푹 빠져들었고 간단한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불렀다. 잘했어, 민준아. 넌 타고난 선생님이구나. 민준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할아버지처럼 가르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가르침은 지식만이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그리고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하늘내로 돌아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리듬이 자리 잡았다. 학교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았고 마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할머니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받은 수술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민준이가 병실을 찾아 물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구나. 이제 내가 활약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겠어. 몇 개월이 지난 후 하늘내 초등학교에 드디어 전통 음악 교육센터가 완공되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전통 악기들, 그리고 전문 교사들이 배치되었다. 개관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민준이는 특별 공연을 위해 학교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놀랍게도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다. 정재훈 이사장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민준이의 학교 교수님들까지. 개관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은 우리 하늘내 초등학교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통 음악 교육센터의 개관을 통해 우리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 소년의 꿈과 열정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민준이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은 변함없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특히 저에게 음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신 김 할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김 할아버지는 객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의 연설 후 특별 공연이 시작되었다. 민준이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김 할아버지까지 함께하는 합주였다. 하늘내 이야기의 멜로디가 새로운 교육센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이야기, 꿈과 희망의 이야기였다. 공연이 끝나고 정재훈 이사장이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민준 학생,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어졌군요. 서울에서의 공부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음악의 뿌리는 여전히 이곳 하늘내에 있어요.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전통은 보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방식으로 재해석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되죠.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민준이는 잠시 혼자 학교 뒤뜰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야금을 만졌고 음악의 꿈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여기 있었구나.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천천히 민준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얼굴에서 보인다. 내가 찾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야금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의미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음악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5년이 흘렀다. 하늘내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작은 초등학교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음악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하늘내 전통 음악 교육센터를 방문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젊은 가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의 인구도 늘어났다. 민준이는 이제 17살이 되었다. 서울국립예술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공부하며 이미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가야금 연주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주말이면 하늘내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의 첫 제자들 중 몇몇은 이제 서울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어린 제자가 수업이 끝난 후 물었다.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내가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어느 봄날 민준이는 학교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국제전통음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보낸 초청장이었다. 친애하는 박민주님, 저희는 당신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전통음악경연대회의 한국 대표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국제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빛낼 것이라 믿습니다. 민준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국제무대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85세가 된 김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여 마을 외곽의 조용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준이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다. 할아버지, 제가 국제대회에 초청받았어요.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편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갈 차례구나.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단순히 제 음악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하늘내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주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음악가의 마음가짐이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전하는 것. 민준이는 국제대회를 위한 특별한 곡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야금 독주가 아니라 하늘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창작곡이었다. 그는 마을의 여러 세대를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김 할아버지의 음악 여정, 학교가 위기에 처했던 시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가 그의 음악 속에 녹아들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는 서울과 하늘내를 오가며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파리로 떠나야 해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준이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 연주를 볼 수 있어요.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대회가 생중계될 거야. 우리 함께 마을 회관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볼게. 출발 전날 민준이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제 80대가 된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 파리로 떠나요. 2주 후에 돌아올게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손자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구나. 할머니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번이 민준이의 첫 해외 여행이었다. 긴장되나? 김 할아버지가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스승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야. 이제 내가 가져가렴. 상자 안에는 오래된 패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가야금 연주자가 현을 튕길 때 사용하는 전통 패였다. 이건 200년 된 보물이야. 이 패를 사용하면 너의 연주에 우리 선조들의 혼이 함께할 거야. 민준이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패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을게요. 파리에 도착한 민준이는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에 압도되었다. 에펠탑, 세느강,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대회 준비에 집중했다. 국제 전통 음악 경연대회는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렸다. 전 세계 20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참가했고 각국의 독특한 악기와 음악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준이는 한국 대표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젊은 나이와 전통 음악에 대한 열정은 외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전통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한 프랑스 기자가 물었다.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 음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 저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죠. 대회 전날 민준이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그는 김 할아버지가 준 패로 가야금을 연주하며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 풍경과 함께 하늘 내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대회 당일 민준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가야금과 패를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민준이의 출전 순서는 마지막이었다. 그는 무대 뒤에서 다른 나라의 연주자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다양한 악기와 연주 스타일에 감탄했다. 중국의 고쟁, 일본의 사미센, 인도의 시타르 등 각국의 전통 악기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마침내 민준이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한국에서 온 박민준 씨입니다. 그는 가야금으로 하늘내의 꿈을 연주합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민준이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인 후 가야금 앞에 앉았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 할아버지의 패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첫 음을 튕겼다. 하늘내의 꿈은 마치 동화처럼 시작되었다. 작은 마을의 아침, 일상의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민준이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의 작은 마을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이의 음악 속에서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중반을 넘어갈 때 민준이는 곡의 분위기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평화로운 멜로디가 갑자기 긴장감 있는 리듬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학교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 마을이 생존을 위해 싸웠던 시간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곧 그 긴장감은 희망의 멜로디로 다시 변화했다. 민준이의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그는 모든 기교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연주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늘내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잃고 다시 찾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질 때 민준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고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브라보! 마그니피크! 외국어로 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든 참가자의 연주가 끝나고 심사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하늘내 마을을 생각했다. 지금쯤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그의 연주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1시간 후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 모든 참가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들고 나왔다. 먼저 특별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상은 한국의 박민준 씨에게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상장을 받았다. 그리고 대상 발표 시간이 왔다. 이번 국제전통음악경연대회의 대상은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다.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한국의 박민준 씨에게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심사위원장은 그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하며 말했다. 당신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입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김 할아버지, 항상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 그리고 하늘내 마을의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음악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수상 후 민준이는 세계 각국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하늘내 마을의 이야기, 전통음악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음악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우리의 전통음악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뿌리인 하늘내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음악은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니까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민준이는 에펠탑 앞에서 즉흥 연주를 했다.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그의 연주를 감상했고 많은 이들이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작은 시골 소년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공항 로비에는 현수막과 풍선을 든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자랑, 박민준을 환영합니다. 하늘내의 별이 세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하늘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맞이하러 왔다. 민준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한 명씩 안았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내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했다. 그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작은 마을에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더 큰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이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트로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늘내 마을, 그리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야금을 꺼내 특별한 연주를 선보였다. 그것은 파리에서 연주했던 하늘내의 꿈을 더욱 발전시킨 곡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푹 빠져들었고 많은 이들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학교 뒷뜰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투어 제안도 받았고 음반 계약도 제안받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 내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내가 하늘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야. 그 뿌리를 잊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든 내 음악은 빛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저는 결코 제 뿌리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 제 마음은 항상 이곳 하늘내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세계적인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야금을 꺼내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곡이었다. 별들의 노래라는 제목의 이 곡은 하늘내에서 파리까지 그의 여정을 담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알았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로 그는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하늘내의 작은 소년이 세계를 움직인 것처럼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악의 진정한 힘이다.